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좋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기이지요. 요즘 하늘 보면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멈추자 자연이 숨쉬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이 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부터 재활용 쓰레기 대란까지 여러 환경 이슈들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관님, 그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고 18년 11월에 취임하셨으니까 1년 반. 1년, 예, 딱 반이 됐습니다. 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 1년 반이 정말 빠르게 간 것 같고요. 예. 늘 그 긴장감을 갖고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늘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장관님이 학교에서 뭐 도시계획, 지역개발 전문가이셨다가 또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혹시 그 부동산 경제 전문가로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장관이 되기 전 상당 기간의 일정 기간 동안은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부동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 전공이 그렇다기보다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경실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환경 문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문제죠. 아하. 예. 뭐 다 이제 지대 논리 때문에 예. 환경이 이제 파괴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4대강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씩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대응했을 뿐이고 주된 관심은 여전히 환경이었죠. 예. 환경과 생명 편집인이기도 하셨고 네. 또 환경정의 공동대표, 시민사회 공동대표 네. 진행도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역설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환경이 좋아졌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북이가 돌아오고 돌고래떼가 돌아오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렇게 하늘이 맑아진 것은 코로나 효과도 있고 예. 또 하늘이 도와주셔서 또 기상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았고 예. 또 좁혀서 보면 또 우리 그 기간 동안 이른바 계절관리제라는 예. 그런 정책도 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중단 뭐 등등이 맑은 하늘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는 예.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예. 팩터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뭐 저나 우리 정치자들도 인정할 네. 부분인데 네. 그럼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하셔서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른바 이제 계절관리제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원래 처음 시행했는데요. 예. 대개 이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고농도 기간입니다. 연평균 농도에 비해서 한 30%가 높기 때문에 예. 이른바 기전 농도가 높죠. 예. 그래서 기전 농도를 잡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른바 4대 핵심 배출 부분, 이를테면 예. 발전사라든가 예. 그다음에 사업장이라든가 운송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감축 정책들을 펴서 4개월 동안 총 2만 2천 톤을 줄였는데요. 연간 배출량이 한 20%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4개월 만에.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정책으로 줄이려고 했던 목표치가 10,000톤이었습니다. 예. 그 10,000톤에 2배에 해당하는 것을 4개월 만에 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것이 예. 가장 중요한 일종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만 그 미세먼지 주된 원인은 결국은 중국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구에 이제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몫이,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최초로 한중일 동북아 그 장거리 미세먼지에 관한 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30%가 이제 중국 발이라는 예. 그런 하나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했고요.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계절제를 했습니다. 동절기 이제 대책을 해서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기상 조건이 좋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또 영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기여가 있기도 합니다만 최근의 미세먼지 개선에 중국 요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저는 근데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 중국과 국가 간이나 이 부처 간 뭐 대화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뭐 우리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적으로 대화가 되고요. 최근에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예. 어저께 또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하. 받고 사실 본래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2월 달에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못 갔고 작년에 이제 중국 장관을 만나가지고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장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예.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채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좀 홍보를 좀 하셔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하는데 여전히 이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많은 의료 폐기물, 예. 뭐 의료진들, 우리 국민들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의료진들 뭐 또 방염 방제복들, 방제화 이런 것들이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 폐기물도 상당히 쌓였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폐기물이라 부르죠. 예. 의료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의료 폐기물 따로 모아가지고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터지면서 의료 폐기물이 하루에 많게는 51톤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하네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무난하게 처리했습니다. 예. 무난하게 처리했던 것은 그만큼 소각할 수 있는 여유가 다양스럽게도 있었습니다. 예. 다양스럽단 말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빼도록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뺐는데 한 30% 빠졌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어 가지고 원래 그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기저귀를 빼므로써 여유가 좀 생겼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 예.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늘어났죠. 재활용이 뭐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예.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뭡니까 택배로 이제 그 받는 일회용 예. 유통 포장지 이건 좀 한 6% 정도 늘었는데 오늘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실제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폐기물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재활용을 하는데 그 재활용 제가 예. 용처가 없어가지고 예컨대 예. 수출을 하거나 예.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됨으로써 쌓여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수거가 또 어려워지는 예. 이런 이제 조금은 그 순환의 고리가 막혀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 공비축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갖고 있는 폐기물 그 재료를 우리가 정부가 사가지고 대신 보관하는. 예. 그렇게 해서 사업장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 지금 재활용 수요도 줄어들고 또 특히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재활용을 만들 뭐 필요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창고에 쌓여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창고에 쌓여가다 보면 이분들이 또 수거를 안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수거 대란이 또 벌어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부가 좀 나서서 그거를 좀 사주자 이거군요. 예, 그래서 이미 뭐 수주 전에 우리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살 때 주민들한테 돈을 줍니다. 예. 그게 이제 매각 대금인데 매각 대금을 한 40% 인하하는 그런 가격 연동제를 도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축이 많이 되면 정부가 대신 비축해주는 공공비축제, 예. 민간이 수거를 못한다 그러면 공공수거제로 전환하는 이런 세 가지를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공공비축제를 오늘 처음 실시를 했던 것이죠. 예. 공공비축제라는 것은 민간이 갖고 있는 2개월치의 그런 재활용제를 우리 정부가 사서 갖고 있다가 방출하는 그런 식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차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공공 비축으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 사이클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배출로부터 수거, 분리, 그다음에 재활용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용처, 사용처,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도 동시 할참입니다. 이를테면 그 자동차가 생각보다는 재활용제를 깼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본넷 속에 들어가는 단열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페트병을 이제 거기서 재를 뽑아가 쓰는 건데 그걸 더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용기 같은 걸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예. 그런 재활용 재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우리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이 온실가스 문제. 이 온실가스 감축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공통된 의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온실가스는 뭐 줄여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우리 정부 들어와서 몇 가지 상당히 이제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2차 그 온실가스 대응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일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그동안은 BAU라고 그냥 예. 자연 추세에 해당하는 것에 일부를 줄이겠다 했던 것을 절대량으로 이를테면 2017년 대비 24.4%를 2030년에 줄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계획만 세워놨지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 체계를 훨씬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예컨대 3,400만 톤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석탄 발전을 친환경으로 바꿔서 줄이는 그런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온실가스가 최근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정책 효과도 있고 산업구조 전환 측면도 있고 등등 있는데 원래 그래서 우리는 경제는 성장하고 온실가스는 감축되는 그런 이른바 탈종조화, 디커플링의 원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멘텀으로 삼아서 훨씬 더 앞으로 온실가스를 더 줄여가고 넷제로도 언젠가 실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 시민사회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논의돼서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는 성장시키고 온실가스는 줄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경제 문제가 약간 오히려 온실가스는 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렇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 온실가스는 자동차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한때 그 BMW 회사의 그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독일 또 브랜드죠. 벤츠의 불법 배출가스 조작 이게 적발됐는데 벤츠 측에서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과학원에서 우리 산나야 한국 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우리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그 외국보다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벌인다 수입 업체 자동차들이 한국을 좀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 우리가 되게 유럽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차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제도를 잘 이해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좀 손쉽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뭐 규제가 늘어나거나 혹은 뭐 조금 낮은 어떤 기준에서 운행이 가능하거나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는 외국 기업들이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앞으로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전기차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수소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부 쪽에서 조금 뭐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지금 있긴 하죠 또. 뭐 지금 친환경차로 전하는 뭐 미세먼지 측면도 그렇고 산업구조 측면, 구조 조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 산업이 결합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이고 우리 정부는 이미 2030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33%를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 올해 들어와서는 훨씬 더 강화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이미 친환경차 보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2배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른바 그 무공해차 보급 의무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15%는 친환경차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우리 자동차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 친환경차라든가 전기차를 사게 되면 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가격을 좀 싸게 해준다든가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예, 지금 가는 경차를 친환경차를 바꾸면 그 폐차 보조금에다가 신차 구입 보조금 해서 상당한 액수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친환경차 그러니까 이 경차를 10만 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의 기여의 몫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겠죠. 그 예, 차들은. 노후경차.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프레드님께서 세종보를 열었더니 생태계가 복원됐다고 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예. 예, 세종보 뭐 저도 이제 세종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자주 갑니다. 예. 제가 이제 세종에 근무를 할 때는 닫혀져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열려 있었는데 그 생태계 변화는 뭐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예. 정도입니다. 모래톱도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모래톱도 돌아왔고 제가 현장에서 본 실제 그 생태계의 복원의 모습은 이번 겨울 동안 철새들이 그리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그 자체가 이미 복원의 현장의 장면이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물이 스스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예. 그게 자연성이고요. 예. 자연성은 생태계의 다양성을 또 불러오고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보가 그것을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를 아예 다 해체시키거나 폭파시켜야 자연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장관님 보실 때 어때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할 때 많이 논란이 됐던 거고 또 우리 정부 새 정부 들어와서 뭐 그분에 대한 요구도 많았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 그것을 보호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예.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 보 자체만 좁혀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뭐 구간에서는 보를 당분간 존치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구간 철거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평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에 대해서는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평가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원의 그 방법도 보호에 국한된 것에서 강의 본래 자연성 회복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예.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냥 정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충분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국민들과 함께 가는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계 복원이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4대강 복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한참 문제가 됐던 뭐 녹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요즘 좀 사라졌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경보제 같은 걸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징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제 보개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녹조를 예방하거나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우리 장관님 고향인 안동에서도 굉장히 큰 불이 또 났지 않습니까? 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좀 대책은 없을까? 이게 한번 이렇게 큰 불이 나게 되면 그동안 아깝게 가꿨던 산림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깝죠. 예. 예, 그 뭐 산림은 환경부 관한 업무는 아닌데요. 네. 산림청 업무인데 대부분 다 인재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수라든가 잘못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부는 어쨌든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해야 됩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 많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늘 국민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고슴도치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청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어느 지역을 콕 찍어주셨는데 시청에 있는 전기 충전기가 다 고장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인프라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예, 그건 뭐 당연합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많고요. 일일이 다 확인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충전 시설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기관에서만 쓰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용자가 케이블을 가져가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그 충전기의 상태와 유형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충전기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문제가 확인이 되면 어쨌든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낙동강 상류의 석포 재련소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예, 그 의견도 문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옵니다.